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 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여러분이 미술 탐정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림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참고하는 거예요.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의 작품들 말이에요. 이제 여행이 시작될 테니 얼른 돋보기를 드세요. 우선 목록의 첫 번째는 로마예요. 맛있는 파스타를 먹은 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장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으로 향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누워서 프레스코화를 그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신화예요. 사실 그 화가는 서서 그릴 수 있는 복잡한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아담의 창조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저 프레스코화요. 이 걸작품의 작가인 이탈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인체 해부학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확대된 뇌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뇌와 예술 작품을 겹쳐봅시다. 일치하는 것 같네요. 손의 시신경, 뇌와 숫자가 모두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떠다니는 녹색 스카프도 척추 동맥과 일치하는 걸로 보여요. 어떤 연구자들은 그게 미켈란젤로의 지식과 지혜를 묘사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정하기 위해선 심사숙고해봐야 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기차를 타고 피렌체에 도착해요. 잠시 젤라또를 빨리 먹고 나서 아카데미아 갤러리로 곧장 갑니다. 안에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는 5m 높이의 멋진 조각상이에요. 약 3년 동안 조각되었죠. 이걸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동상의 진짜 표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래에서 보면 그 얼굴이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학자들은 이 작품이 아주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분명 그의 몸은 아주 다른 이야기를 숨기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팔에 핏줄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느긋해 보이진 않죠? 미켈란젤로의 아이디어는 중요한 대결 직전에 다비드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쩌면 결국 그렇게 평온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이탈리아는 예술품이 아주 다채로워서 아직 떠나기는 일러요. 여러분은 여전히 피렌체에 있습니다.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 방문해요. 이 박물관에서 많은 유명한 그림을 주최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또는 봄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예술품은 시작부터가 미스터리예요. 전문가들은 이게 의뢰된 정확한 해를 알 수가 없어요. 화가 조르지오 바사리가 마침내 이 작품의 이름을 생각해낼 때까지 몇 년 동안 제목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죠. 보통 비평가들과 대중이 이 그림에 감탄할 때 전경에 있는 인물들에 집중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 실질적인 작품은 보티첼리가 거의 동일한 정밀도로 46종 이상의 다른 식물종을 그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 식물 그림들이 2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요. 너무 놀랍죠? 지금까지 인상 깊은 작품들을 많이 찾아봤네요.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합니다.
빛과 베레모 그리고 유명한 모나리자의 도시죠. 루브르 박물관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인 라 조콘다로 가요. 이 예술작품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중 몇 가지를 탐구해요. 모나리자가 다빈치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다빈치의 얼굴과 모나리자의 얼굴을 철저히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땠는지 아세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였어요. 미소 이론도 있어요. 치과 의사이자 미술 전문가인 조셉 바르토프스키가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 숨은 비밀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그는 모나리자의 팽팽한 표정은 앞니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해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 2010년에 이탈리아 문화유산위원회는 그림 안에 숨은 상징들의 모음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고도로 기술적인 확대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의 오른쪽 눈 안에 LV를 새겨 넣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다빈치의 서명일 거라고 추측해요. 하지만 왼쪽 눈에 있는 CE와 배경 다리의 아치 부분에 있는 7E 같은 다른 상징들은 여전히 아주 미스터리해요. 이번 건은 광범위하게 조사하셨군요. 물론 방문이 끝날 때 모나리자의 눈이 정말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지 시험해보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보러 암스테르담으로 향해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독특한 렘브란트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야경은 렘브란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그림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렘브란트의 기술은 빛과 그늘의 대비를 강조하는 명암법이라고 불려요. 1947년까지 미술 비평가들은 화가가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림에서 두꺼운 먼지층을 치우자 그 장면은 햇빛이 왼쪽 위에서 흘러내리는 대낮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이제 제목을 주경으로 바꾸기엔 너무 늦었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동안 반 고흐의 예술품만 취급하는 박물관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은 반 고흐가 불과 10년이라는 인상적인 기간 동안 900개 이상의 작품을 그렸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어쨌든 반 고흐 박물관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컬렉션을 주최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반 고흐의 모든 그림은 노란색 음영이 지배적인 게 특징이에요. 그의 예술의 이러한 특수성은 반 고흐가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일부 미술 전문가들은 반 고흐의 치료법 중 하나가 그의 색 인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주변에 더 많은 노란색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 여행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여러분 목록의 다음 목적지는 영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셔널 갤러리로 갈게요. 여러분은 얀 반 에이크의 그림인 아르놀피니의 초상화를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도 특이한 걸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전경에서 한 커플이 손을 잡고 대중을 응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벽에 있는 거울을 확대하면 방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 속의 남자 인물이 거울에 비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고 그 인물 중 하나가 반 에이크 본인이라고 해요. 이 화가가 남긴 워터마크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울 위에 여러분은 그의 화려한 사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 그리고 자기 미술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유명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인 카라바조는 자신의 유명한 그림 중 하나에 작은 이스터에그를 남겨뒀어요. 바커스의 말이죠. 이건 좀 찾기 어려워요. 그림의 왼쪽 아래 구석에 있는 반쯤 채워진 항아리에는 액체 속에 화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이 숨어 있어요. 그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나 최소한 아주 효율적인 돋보기 렌즈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엔 손에 붓을 든 남성이 있어요. 즉 카라바조가요. 재밌는 사실, 이 작은 자화상은 그림이 완성된 지 300년이 지난 1922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잊혔었죠. 여행을 마치기 위해 여러분은 해외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시카고까지 날아가요. 시카고 현대미술관의 거대한 소장품들 중에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기타 치는 눈먼 노인 말이에요. 이 그림도 비밀이 너무 꽁꽁 숨어 있어서 엑스레이 기계와 아주 멋진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판독 결과는 피카소가 다른 미완성의 그림 위에 기타 치는 눈먼 노인을 그렸다는 걸 보여줘요.
피카소가 작품을 한창 그리다 포기한 반쯤 그린 여성 인물의 윤곽과 모양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떠오르는 예술가들은 캔버스가 청바지 단추처럼 단순한 것이든 또는 더 큰 이동 메커니즘의 일부이든 여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용품의 비밀 26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비행기의 기압에 도움을 줘요.
창문 자체는 사실 유리가 아니라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김이 서리는 걸 막아서 비행 중에 경치를 볼 수 있게 해주죠. 비행기 창문은 원래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적인 압력의 변화로 계속 깨졌었죠. 둥근 창문은 압력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사고에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해줘요. 모든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어분들, 카트리지를 맛보려 했던 분들은 그게 쓴맛이 난다는 걸 알 거예요. 제조사들은 스위치 카트리지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 경향이 있는 어린 플레이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쓴맛을 추가했어요. 그 쓴맛은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로 만들어졌어요. 피부에 사용되는 제품들로 채워진 화장품 용기에는 비밀번호가 찍혀 있어요. 이건 제품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피부를 손상시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줘요. 펜 뚜껑 끝에는 구멍이 있어요. 펜을 숨쉬게 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숨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수업이나 직장에 앉아있는데 뚜껑을 씹고 있다가 우연히 그걸 삼켜버려서 목에 걸렸다고 해도 안심하세요. 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생각했거든요. 자동차나 다른 형태의 지상 교통수단으로 여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를 빨대로 마시려고 할 때 때때로 그게 꽤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캔의 뚜껑을 돌려 빨대가 쉽게 안에 들어가게 해서 수월하게 마셔보세요. 새 옷을 살 때 항상 여분의 단추와 약간의 천이 딸려와요. 항상 먼저 찢어지는 부분을 수리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사실 이 천은 여러분이 실수로 새 옷을 망치지 않도록 세탁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양의 파스타 양을 스스로 가늠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물을 빼내기 위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안에 큰 구멍이 뚫린 스파게티 숟가락은 사실 여러분이 요리하기 전에 익히지 않은 파스타를 안에 넣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줘요. 새 신발은 늘 이상한 작은 봉지와 같이 와요. 실리카 겔이죠. 신발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겔은 곰팡이가 자라는 걸 막고 공기 중의 수분을 줄이기 위해 거기 있어요. 실리카 겔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화학작용이 수반되는데 습도의 50%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그걸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자기기를 건조시켜야 할 때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운전 중 야간에 보는 건 어렵지만 뒤에 있는 운전자가 하이빔을 비추는 건 더 최악이죠. 백미러 하단에 탭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각도가 바뀌어요. 하나는 주간 운전용이고 다른 하나는 야간용이에요.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하이빔을 끄는 걸 잊어버렸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비록 스크루 드라이버가 여러분의 손에 맞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끔 풀기가 너무 어려운 나사들이 있죠. 또 손잡이는 귀찮은 나사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가할 수 있게 링 스패너나 렌치 안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의 판 덮개는 발이 끼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길게 삐죽 튀어나온 털들은 여러분의 신발에 광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측면 사이에 물건이 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예방책으로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음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갑니다. 사람들이 큰 쇼핑카트에서 물건을 꺼내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셀프 계산기가 훨씬 더 빠르죠. 하지만 기계에서 계속 명령하는 큰 목소리를 듣자니 머리가 아픕니다. 좋은 소식은 이 소리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면 하단에 볼륨 버튼이 있을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의 바르지만 성가신 목소리를 완전히 재워보세요. 그러나 모든 기계에 이러한 숨겨진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지만 확실히 확인해 볼 만하죠. 보통 해바라기 CU병에는 이런 이상한 뚜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위층 전체를 제거하고 버리죠. 하지만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뚜껑을 안쪽으로 뒤집어 병목 방향으로 넣어보세요. 훌륭한 디스펜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에 여러분이 넣으려던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쏟게 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과 야외에서 소풍을 계획하고 있나요? 클래식한 피크닉 바구니는 잊어버리세요. 우리 모두 틀렸습니다. 바구니가 아니라 양동이를 챙기세요. 네, 소풍 물건은 여러 양동이에 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배분되니까요. 그리고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을 찾아서 모든 물건을 꺼냈다면
양동이를 뒤집어서 의자로 사용하세요. 음식을 다 먹었으면 양동이를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토스트가 타는데 집게가 없다고요? 똑같이 생긴 포크 2개를 같이 잡고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하세요. 짠! 집게가 만들어졌습니다. 누텔라 뚜껑 밑에 있는 이 이중 바닥이 무엇에 쓰이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여기 새 누텔라 병이 있습니다. 흰 동그라미를 제거하고 포일을 벗기면 서프라이즈! 금박 뚜껑을 자를 작은 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손으로 긁지 않아도 여러분의 길티 플레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군요. 누텔라를 다 먹고 나서 병을 버리지 마세요. 촛불 홀더나 조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을 잘 닫고 취향대로 색깔을 칠하고 장식이나 글씨를 더해주세요. 장식용 끈을 항아리목에 붙여주세요. 항아리 안에 초나 조명을 넣어보세요. 이게 누텔라 항아리였을 거라곤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끼리의 비밀로 지자고요. 치즈 크래커의 가장자리가 왜 오돌도돌한지 궁금하셨나요? 이 가장자리로 치즈와 오이, 햄 등 부드러운 음식을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크래커를 작은 피자 커터칼처럼 굴리면서 잘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모든 재료가 크래커에 완벽하게 맞죠? 그럼 맛있게 드세요. 결코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긴 좀 망설여지는 낡은 베이킹 트레이가 있으신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트레이를 재활용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을 멋진 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트레이 표면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림을 바닥에 이 경우 프레임이 앞으로 나옵니다. 가장자리를 숨기려면 트레이를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트레이를 벽에 걸거나 선반에 놓으세요. 그리고 프레임에 메탈 페인트를 사용해 적절한 색을 자유롭게 입혀보세요. 낡은 도마는 근사한 거울 프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사이즈가 맞는 거울을 도마 표면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단단히 접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도마의 손잡이를 사용하여 벽에 걸 수 있고 캐비닛에 올려놓거나 벽에 기대둘 수도 있습니다. 이 DIY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마를 씻고 말리는 것 잊지 마세요. 거울에서 비린내가 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도마로 활용하는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 도마에 조명선 몇 개를 감아두고 벽장에 넣어보세요. 그럼 다음 연휴 때 전선 정리를 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긴급 청소가 필요할 때 헤어드라이어로 훌륭한 미니 청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을 자르고 잘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 뒤에 천을 덧대고 드라이어의 뒷부분을 자른 페트병에 끼워줍니다. 다음에 찰흙을 사용하여 헤어드라이어를 병에 고정하고 전원을 켜면 지저분한 것들을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실내 식물을 매달 때 옛날 스타일의 가스레인지 그릴을 활용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나 못으로 벽에 그릴을 부착합니다. 이제 화분이나 조명선 혹은 다른 장식품을 걸어둘 준비가 끝났네요. 가스레인지 그릴의 색상이 인테리어와 맞지 않으면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장식해줄 아름다운 패널을 젓가락이나 나무 아이스크림 막대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접착제로 붙여 틀을 만들어주세요. 혹은 막대기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원하는 다양한 단어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틀에 조명을 감아주시고 장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긴 주방용 호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호일을 공으로 구겨서 유리, 거울 프레임, 심지어 책 위에 붙이면 실내가 즉시 더 근사해질 거예요. 가위나 칼이 묻어졌다고요? 알루미늄 호일을 공 모양으로 구겨주세요. 그리고 가위의 모서리를 호일 바로 위에서 갈아주세요. 다림질 속도를 높이시려면 다림판 아래에 은박 조각을 놓고 덮개를 다시 씌워주세요. 은박이 열을 반사해서 다리미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주름을 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주얼리를 정리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가끔 좋아하는 걸 잃어버리기까지 한다면 스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칼집을 내고 이 칼집 안에 반짝이는 친구들을 넣어주세요. 스펀지 안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빠지거나 섞이지 않을 거예요. 또한 스펀지를 사용하여 주얼리 정리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귀여운 상자를 찾아서 스펀지를 자르고 상자 안에 넣어주세요. 접착제나 테이프를 사용하여 상자에 스펀지를 부착하고 새로운 보석 상자를 즐기시면 됩니다. 속에 초콜릿을 채운 딸기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주사기에 초콜릿 페이스를 채우고 딸기 잎을 제거한 후 심지가 있었던 곳에 주사기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딸기 안에 초콜릿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를 굽거나 사과에 초콜릿을 넣거나 팬케이크에 초콜릿 메모를 남겨 친구를 놀라게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금속 클립이 달린 나무 바지거리는 커튼을 매거나 사진을 찍을 때 편리합니다. 만약 커튼을 달아야 하는데 특별한 고리가 없다면 여러 개의 바지거리에 커튼을 고정한 다음 커튼봉에 바지거리를 걸어주세요. 다 마신 차의 틴 케이스에는 작은 물건을 넣어서 부엌에서 작은 선반처럼 쓸 수 있어요. 케이스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캐비닛 상단 모서리에 붙여주세요.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대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가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바지 선데이.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발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의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